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K가 이전 개국한 오늘 하루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앉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색한 분위기인데요. 주시장 자체는 일단 오늘부터 좀 좋아지는 걸로 우리 한번 기대를 한번 채널K가 개국한 만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그런 얘기가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2부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 제목은 투자의 길을 묻다. 바로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대표, 특집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앞에서 한번 30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채널K 확실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채널K에 가셨던 분들, 심지어 장혜라 앵커까지도 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만큼 채널K에 대한 메시지,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다. 아직 외국에 가 계세요? 네, 가 계십니다. 외국에서부터 직접? 네, 직접 영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라이브로? 네.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브는 아니고 녹화로. 네, 멕시코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칠레, 멕시코, 아래쪽, 브라질 이런 데 가서 대통령 순방하는데 같이 한번 참석 안 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딸이랑 무조건 보내는 성격인데 말이죠. 그럼 그렇고, 오늘 특집의 오늘 주인공은 두 분. 저희가 예고를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들 누구죠? 네, 제가 복마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기호는 마주국가 전지원 코너, 복마전. 근데 일단 인사부터 한 분만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스트레티지를 바로 위에 모시고, 대한민국 2위자 글로벌 2위의 랭킹을 갖고 있는 투자 전략가입니다. 바로 이분 때문에 하여튼 매번 베스트 스트레이트 투자 전략가는 못 되는 바로 그분이죠. 지난주에 방송 안 들으셨던 분들은 엄청 후회했죠. 지난번은 저 신기가 내었다. 그런 정도입니다. 작두 전지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단 게임은 게임은 한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 아래 것이 벌써 윗 것을 이기고 있어. 윗분이 일단 늦게 오시네. 우리 존경하는 1등 애널리스트자 투자 전략가 마종님께서는 약간 오늘 개국 방송의 거의 그 최고위층 수준이야. 약간 일부러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저 친구랑 같이 나갈 수 있니? 이런 관점에서 일단 조금 늦게 오시는데 바로 오자마자 우리 마종님 아마 담배 피고 오실지 몰라. 담배 냄새는 일단은 경고 한번 더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주시죠.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시장이 이제 좀 700포인트 넘으면 조정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바로 어디서 듣고서 차익 실현들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데 1시간 반 후에 방송 끝나고 1시간 반부터 시작됐죠. 이런 시장 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외국인 매수 지속이 될지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시장이 답안지 많이 보여줬거든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고퍼 그다음에 굉장히 좀 모호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계속 클 겁니다. 이런 거죠. 한쪽에서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변한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진짜 안 변한 게 그래서 계속 높은 변동성을 갖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그럴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6월 15일이 되면 변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변동성을 견뎠는데 고점이 한번 형성되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높은 변동, 과거와는 다르게 높은 변동성, 이전보다는. 근데 장중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을 많이 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즉 변동성에 대한 보상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보상이 별로 없다. 근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스타일의 반대 스타일은 뭐가 있냐면 밸류가 낮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가시성이 있는. 이쪽은 모호한데 이쪽은 밸류에 모호함이 없거나, 그러니까 밸류가 concrete하거나 아니면 earning이 concrete한 쪽으로 보시면 벌써 근데 느끼실 겁니다. SK하이닉스, LGD, 고라연 이런 거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대형주 종목 중에서 올라갑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 전체가 다 안 된다는 게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만약 굉장히 빨리 좋아지면 그냥 대형주로 다 붙을 겁니다. 근데 보면 경기가 좋아지긴 하는데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핵심은 딱 말씀드리면 지금 모호한 쪽에서 핵심은 뭐냐면 대형주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어닝이 아니라 밸류입니다. 밸류. 네. 저번에 뭐 은행주 올 것 같다고 말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전조님 이따 잠시 후에 우리 마형님 오시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마형님의 일단 훈수를 듣고 하셨을 텐데 진짜 했는지 본인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은행주 완전 지금 신났잖아요, 완전히요. 외국인이 지금 안 사면 은행주를 살 일이 은행주가 날이면 날마다 오른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주는 밸류에이션이 0.3에서 0.5에서 한 번 오르고 0.5에서 7에서 한 번 오르고 그 다음에 0.8에서 1.1까지 세 번 오르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닝보다 밸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밸류가 굉장히 concrete해야 됩니다. 현대차 어닝 1사분기 현대차 어닝 근데 현대차 왜 오르냐? 더 많이 안 나빠질 것 같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PBR 1m로 계속 PBR 1m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 밸류에이션이란 건 시간이거든요. 네. 퍼 10배면 10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건 자금이 커야 되죠. 외국인 1년? 3년? 그냥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금이 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그다 밸류에이션 매립니다. IT, 자동차, 은행, 유틸리티. 나머지는 정유화 이런 것들 경기가 나빠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또 유가도 급등락할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안 사주는 겁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concrete. 이거를 내가 적어도 한 3년 갖고 있어도 되겠다. 이런 주식. 중소형주는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밸류가 concrete해야 되고요. 중소형주는 모호한 데서 어닝이 concrete한 데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닝이 안 좋아도 일단은 밸류가 concrete하면 갑니다. 중소형주는 밸류가 약간 높은 것 같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닝입니다. 어닝.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이런 게 만약에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주가는 많이 튀겠죠. 대형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concrete한데 어닝에 대한 비주얼리티가 좀 강하다. 지금은 은행이 딴 것보다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보다 강하죠. 왜? 상대 비교인데 딴 나라는 금리가 유럽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부동산이 조금씩 하니까 대선 충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래도 지금 제일 센 거고요. 그럼 중소형주 중에서도 거꾸로 얘기하면 어닝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이번 1사분기 실적 중소형주는 특히 이번 1사분기 실적 나오는 거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매출액을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로 영업이익을 중요시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PBR을 중요시 하셔야 된다. 중소형주는? 예. 근데 매출도 나온다 그러고 얘기만 하고 숫자가 안 나왔고 이익은커녕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따따블 나고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감사하죠. 팔아버려야죠. 감사하다. 우리가 업계에서는 땡큐 매더라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형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애들은 일단은 내려가는 거고 무임승차했던 애들은 표 검사해갖고 이렇게 딱 해서 매출 나오니 해갖고 매출 안 나오는 애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매출 나오고 이런 애들만 데리고서 이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성 대표 그게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키움증권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것들이 진급은 100%에 많이 가 있는 게 많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매매하실 때 이거 지금 전 지현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전전 선생님이잖아. 전지현 형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들어보면 매출이 일단 중소형주는 매출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근데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뭐 적자다. PR이 예를 들어서 300배다 그러면 생큐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PR 중소형주 PR을 보지 마시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낫나? 매출액 그냥 지금 그냥 미래값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볼러틸리티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중소형보다 작기 때문에 포캐스트를 많이 하죠. 특히 그로서 크게 나는 개형 기업일수록 그로서 크게 나기 힘들기 때문에 전망에서 시장의 생각이랑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먹으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소형주는 네. 대형주보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 사람들이 좀 더 조심스럽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네. 나오는 실적만 체크하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콘크리트하단 말을 약간 어려워하시는 예, 제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돼 이런 거는. 네. 그냥 좀 뭐라 그러죠? 이게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뚜렷하고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 아닌가? 예, 더 이상 그렇게 뚜렷해야 되는 더 이상. 자동차 갑자기 하나도 안 팔리지 않을 거고. 바닥을 공구리 쳤다는 얘기지. 예. 바닥을 공구리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 약간 뚜렷하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현대차 안 팔리고 지금 차 1,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사실이고요. 네. 갑자기 뭐 내일 모레 갑자기 현대차가 갑자기 팔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거를 다 가격이 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인데 PBR 뭐 1.1 이 정도 뭐 퍼 한 5배, 6배인데 이 정도 수준인데 더 나빠지겠냐? 더 나빠진다 그러면 얼마나 더 나빠질 거냐?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까지 가격이 이미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전님,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 지난번도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실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전전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IT 대형주, 자동차 부품 등등 얘기했는데요. 업종이나 이런 쪽에 특히 오늘 또 개국 특집이니까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리서치 집단 키움증권 리서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코스피 쪽하고 이제 코스닥 쪽하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디 코스닥은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 아니면은 이쪽이 좋을 건지 아니면 IT로 사이클이 좋을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장자분 좀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이거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는 코스피 시장에서 IT, 자동차, 은행, 유틸리티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 쪽은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네. 그다음에 해외 공장 있는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특수화학, 특수철강 같은 중소형주들 그런 거 좋은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근데 내년 실적이 애들, 뭐 내년에 캐시가 꽂히는 애들. 그러니까 보통의 성장주라는 게 밸류에이션이 두 번 움직이는데 한 번 이런 거죠. 한 번은 마켓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없던 마켓이. 바이오시밀러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도 제일 처음에 오리온 그때 이게 오리온 내수 기업인데 중국 시장이 생길 때 그때는 밸류에이션을 리밋이 없는 겁니다. 일단 막 넣어줍니다. 막 쿵쿵쿵. 아까 초코파이 안 먹던 건데 초코파이 먹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초코파이가 100명이 초코파이 먹어서 80, 120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초코파이가 100명에도 80, 120 게임이 아니라 80에도 200 게임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쾅 하고 넣어주는 거죠. 실적을 그때는 안 봅니다. 시장이 열렸으니까. 바나나 우유 하나 갖고 100배 간 거 아니야. 근데 그리고 잠깐 쉽니다. 그러니까 오리온도 제일 처음에 그랬죠. 120만 원까지 갔었고 그때 밸류에이션이 40배였습니다. 근데 오리온 유통망을 많이 깔아놨으니까 깨질 때도 80 밸류에이션 30배였거든요. 거기서 멈췄고 그 다음에 쉬다가 두 번째 갈 때는 실제로 넘버가 나오기 시작할 때 넘버가 기울기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위에다 다시 밸류에이션을 잠깐 쉬면서 뺐던 밸류에이션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래서 두 번째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작년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올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되면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게 올해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에 바로 캐시를 벌 수 있나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공개적으로 한번 디스 좀 한번 시원하게 되겠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그렇지 그 부하 직원이랑 얘기하는 걸 지금 약간 꺼낸 척 하는 거야. 우리 존경하는 마조 형님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 전조님과의 대결을 피하는 거지. 지금 선지가 나로 저희 방송국 일로 옮긴 거 이전 방송으로 갔다는 거 지금요. 나 미치고 발작 뜨겠네. 이런 형님 나 이렇게 좋게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존경했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제가 모시고 올까요, 지금? 네. 엄청 열심히 뛰어오고 있다는데, 정말 머리도 없는데, 머리에 휘날리게 뛰어오는 것 같아. 일단 헐떡헐떡 거리는 거, 뭐, 시청자분들, 헐떡헐떡 거리는 거 뛰어오는 거 우리 그 피디님이 이따 잡아주면 이거 대박나. 이런 거를 유튜브 올려야 되거든. 아니, 우리 궁금한 게 특수가스, 특수화학하고 특수철강이라고 그러셨는데, 특수화학이라고 하시면은 반도체 가스 쪽들, 여전히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가스라는 특수의 개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캐포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기업이 하기보다는 니치 마켓을 이제 파고 있는. 그러니까 주철관.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러니까 해운은 해운 업황은 아직도 안 좋습니다. 글로벌리. 매칭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 세상이 뜨거워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물동량이라는 건 경기의 후행 지표거든요. 그래도 해운 주가 중에서 아시아 쪽에 영내 교육을 담당해가지고 조그만 니치 마켓을 갖고 있었던 그 해운사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큰 회사가 들어오기에는 내가 들어서 하기에는 민망하고 마진도 안 나왔고 하지만 조그만 배를 계속 열심히 돌리면 걔는 돈 많이 먹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건자재도 있고요. 건자재도 있고 뭐 반도체에도 있고요. 화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요걸 뭐 이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화학은 사이클이거든요. 시컬리컬이라고 하죠. 시컬리컬 중에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데 천천히 좋아지면 일반적인 거는 좋아지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거라는 거는 뭐냐면 재화의 동질성이 있어가지고 가격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캐포 싸움입니다. 캐포가 엄청 커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니치 마켓을 갖고 있거나 뭐 거기에 약간 수요가 특수하면 더 좋죠. 제가요. 그런 것들. 시청자분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역시 저는 전전님 바라보기야. 전전님 말하는 걸 이제 잘 뽑아갖고 설명만 잘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난 지난번에 종목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 우리 전전님이. 마조 형님과 마찬가지로. 얘기를 듣고 내가 SK한이 쓱 질렀잖아. 그래서 부품 뭐 3기 오토면 슬쩍 얘기했잖아. 오늘 해운에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운에서 다 크잖아. 자꾸 큰 거 별로 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워낙 크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남이섬에서 말이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 들으면 책 축제가 열렸네. 그거 아세요? 어떤 거? 몰라요. 남이섬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남이섬 같은 주식 있으면 사란 얘기네. 왜냐면 남이섬에 딱 보면 거기 가평인가 거기서부터 남이섬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남이섬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그럴 때 헤엄쳐서 갔다 수영해서 가서 어떻게 갔어? 그냥 갔어요. 어떻게 가냐고, 걸어갔냐고, 수영해서 갔냐고, 배 타고 건너갔냐고. 배 타고 건너지, 수영해서 어떻게 그 배를 독점하고 있거든. 어. 그 남이섬 주인이 배를 뭐 얼마 안 되게 독점하고 있어. 네. 그런 걸 사라는 얘기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남이섬이 이게 뭐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딱 콘크리트 쳐 있는 회사거든. 네네. 얘를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완전히 나발이하고 있고 그게 갑자기 삼성인 남이섬을 할 수는 없잖아. 맘먹으면 하지. 아니지 못하지.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사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정말 예를 잘 들은다 내가. 네. 그래서 종목이 뭐냐고 얘를 왜 들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종목은 전현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지. 네. 네. 적떨어지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클이 있는 주식은요. 네. 약간 특수한 쪽으로 가시고요. 네. 사이클이 없는 주식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제약 같은 거 사이클이 없죠.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는 주식은 신성장인 거죠. 근데 그 신성장 중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실적을 빨리 뽑고요. 네. 뭐 미국에는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우주 정거장에 택배 보내는 회사 있어요. 택배 보내는 회사. 죽어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장은 그런 쪽에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신성장 실적을 빨리 뽑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사이클이 있는 주식은 세상이 좋아진 걸 체감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조금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산업재 섹터들 이쪽, 뭐 화학이라든가 일반적인 말씀 주신 철강, 아니면 뭐 조선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나? 계속해서 8부 정도 넘은 거. 8부 정도 넘었다. 8부. 지난주에 유동성 말씀해 주신 게 뭐 유동성 장세가 와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쫙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도 얘네들은 약간 아니요. 그것도 사이클 있는 주식 중에서 약간 다 틀리죠. 네네. 철강 같은 경우는 3, 4분기, 4, 4분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미리 반영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 화학이 보통 경기가 깨질 때 네. 유가 빠졌으니까 뭐 이러다가 제일 처음에 마진으로 먹고 네. 그 다음에 경기 좋아지니까 수량이 늘어서 먹고 뭐 그러다가 정말 사이클이 길어졌는데 공급이 못 따라오면 쇼티지로 밸류에이션은 업되고 근데 제 생각에 이번처럼 경기랑 상관없이 국제유가 빠져가지고 제일 처음에 빠진 국제유가 빠진 가격 제일 처음에 마진으로 먹은 게 아니죠. 국제유가 빠져가지고 수량이 늘었습니다. 파는 수량이. 근데 수량으로 한번 먹고 실적이 많이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 지금 좋아져서 지금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진으로 먹거든요.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다시 그러면 수량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힘이 강해야 되고 공급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뭐 지금 마진으로 먹는 건 굉장히 큰 원래 한국 아시아 동아시아 화학을 쇼티지가 옛날에 있을 때 차화정일 때 엄청 샀다가 이제 오버서플라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팔았다가 지금 사는 오직은 국제유가 빠지면 마진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건데 그렇죠. 어떻게든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완만하게나마 오르면 더 이상 좋아지는 거는 떨어지고 Q가 늘어나는 것도 완만하다 그러면 굳이 하반기에 화학을 오버웨이트해서 집중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시컬 중에서 조금 더 좋아질 룸이 많고 실제로 좋아지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좀 더 밸류에이션이 싸고 뭐 이런 쪽들 금요일 이후에 계속 나빠졌는데 이제는 그거에서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섹터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같은 시컬이어도 화학보다는 철강 쪽이 왜냐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철강보다 화학을 좋아하고 화학보다 철강을 지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바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대표적으로 이 증권하고 건설 이쪽은 뭐 계속 유동성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증권, 건설 이런 섹터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한 섹터들이죠. 실제로 근데 유동성이 페드가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증권주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거 대비해서 뭐 건설은 국내 건설에 국내 뭐 재개발, 재건축 아니 하여튼 국내 주택에 연동돼 있는 게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시청자분들 저희 화면 좀 딱 잡아주세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전략가.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리서치 센터를 진두지휘하는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전 선생님을 위에서 이렇게 딱 해서 조정하셨던 그분. 누구십니까? 마주옥 팀장 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이런 방송 첫날부터 이런 얘기 안 되지만 X 고생하셨어요. 어디 멀리까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개편된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회장님, 사장님까지 왔다 가셨거든. 그러면서 이거 지금 그 친구 안 나오니? 해갖고 지금 오늘 쉽게 얘기하면 경칠분 얘기하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팀장님께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말이죠. 물론 전반적으로 아래 것 때리고 얘기를 했지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6월 시장 이제 5월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월, 6월 남은 상반기 시장 어디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월 중에 약간 뭐 상승 추세는 유지하겠지만 약간 상승 탄력 둔화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6월 시장 자체는 지금 약간의 위험 요인들이 좀 있어서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5월 말에서 6월에 걸쳐 중국이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에 조금은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또 뭐 6월 15일 정도에 일단은 가격 제한폭 이렇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도 약간은 뭐 중소형주에 약간은 걸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부분이 이제 뭐 6월에 이제 FOMC에서 연준이 뭐 금리 인상 물론 지금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9월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약간 6월부터 약간 어떤 뭐 시장에 약간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한 뭐 5월까지 뭐 그래도 좀 국내 주식시장이 좋겠지만 6월에는 약간 일시적이지만 좀 조심해야 될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앞서 이제 겹치는 거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아래 것이 얘기한 거에서 겹치는 걸 빼고 두 가지만 지금 새로 나온 얘기만 해보겠는데요. 일부 오늘 언론에서 다른 증권사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래 것 증권사에서 MSCI에 중국이 이제 이머징하게 포함됐을 경우 우리나라 큰일 난다는 얘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앞서 잠시 얘기했던 어떤 그 종목별 한도, 그 하루 상한가 한가폭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키움증권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데 그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각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중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개방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MSCI 중국이 이제 신흥국 주식에 들더라도 그 개방 정도가 한 5에서 10% 그게 넘지 않아서 일단 비중 자체는 한 뭐 5에서 10% 정도 신흥국 주식에 편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통은 MSCI 신흥국 지수 중에 국내 주식시장이 차지한 비중이 한 14% 좀 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뭐 추종하는 펀드들이 지금 현재 많이 좀 샀다 그러도 적어도 한 뭐 6%,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밖에 안 돼, 아직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중국 MSCI 신흥국 지수 들어간다. 근데 뭐 한국에서 돈을 빼서 중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힘든 측면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증권사는 거짓말했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일단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우려되는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가격 제한폭 문제에서 일단 가격 제한폭이 커진다는 게 일부 종목에 이제 뭐 특히 신용 부분이 많으면 네. 리스크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 제한폭이 넓어졌다 해서 뭐 개별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확대되는 현상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뭐 신용을 좀 일부 줄여야 되는 종목들이 나타날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전체 신용에 대해서는 큰 움직임이 없을 수 있어서 오히려 뭐 중소형주는 약간 변동이 커질 수 있지만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 신용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지켜보긴 봐야겠지만 약간 일시적인 약간 혼란, 거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서치센터에 우리 또 이끌고 있는 투자진의 팀장님이 오셨으니까요. 그걸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즉 아래 것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가 IT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장기적 얘기하셨는데요. 팀장님 보기에 좀 앞으로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업종 섹터 어느 쪽 보세요? 원래 전반적으로 보면 뭐 IT, 자동차, 뭐 은행 이런 업종이 좀 더 지금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뭐 중소형주 강세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적에다가 약간의 기대나 전망, 기대나 전망에 초점이 맞춰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가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연준이 어떻게든 뭐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약간은 뭐 금리는 한 차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면 일단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는 크게 높아지기보다는 업종별로 보시면 오히려 뭐 성장보다는 좀 가치 아니면 뭐 낮은 밸류에이션 가진 업종이나 종목 그럼에도 안정적인 수익이나 배당을 주는 업종 이런 업종들이 조금 시장의 변화를 나타날 수 있어서 일단 그런 업종들이 좀 괜찮지 않나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랑 마찬가지로 통신 이런 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문제가 있었네. 이 두 분이 마치 국회의원 같아 짜고 나왔어.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떤 우리 마 팀장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못하셨잖아요. 다음에 한번 또 조만간 또 특집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